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민 활성화와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를 위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종합 뉴스에서는 특집으로 이민청이 필요한 이유와 각 지자체의 유치 전 상황, 그리고 이민청의 역할 등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에도 이민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장관이 교체되면서 백지화됐는데요. 출산율을 비롯한 각종 지표는 더 악화됐고 이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먼저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인 데다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에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출생률은 국가의 주요 지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 3,668만 명이던 생산 연령 인구는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1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24.6명에서 60.5명으로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두 가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출산율이 급등할 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 전체 인구의 4.9%로 통상 5%를 기준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이민을 활용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지역 발전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백년 대계로서의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민청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 전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관련 법안 마련 등이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소식에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실제로 경북도가 실시한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이민청 신설로 약 3,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김포,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양과 김포는 공항과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안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재외 동포청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남도도 유치를 공식화하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천안아산 KTX역 인근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에 최적지임을 내세웠고 경북도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시대의 이민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관심이 높아진 출입국 이민관리청. 여기에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가 쏠리며 유치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에는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은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상징성은 물론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입니다.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인천 송도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재외동포 웰컴 센터를 설치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금 재미동포 타운에 이어서 유러피언 타운, 아시안 타운 등 재외동포 주거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도 도전합니다.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에 이민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902년 제물포항에서 이민자 121명이 이민길에 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고려인 마을 등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특히 재외동포청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이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개척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민청을 난민족의 어떤 그러한 그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이민청 유치를 이룰 수 있는 타당한 공간은 우리 인천이 아닌가. 인천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그 폭이 그만큼 스펙트럼이 크다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이민청 설립이 확정되면 전담 조직을 꾸려 본격적으로 유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안산입니다. 이 안산시는 전담 행정기구를 운영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행정 서비스의 노하우와 시민 공감대, 또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산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95,995명.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안산시 전체 인구의 무려 13.2%를 차지합니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봅니다. 안산시는 사실상 초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담 행정기구인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글로벌 청소년 센터 등을 설립해 한국어 교육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공, 인권 증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본부를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외국인 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들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서도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03년, 2005년에 보시면 벌써 원곡동 상인들께서 그 원곡동에 주소를 갖고 있는 미등록 피해자분들 단속하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속하지 말아라 하고 자발적인 서명 운동을 하시고 강제 퇴거 반대 운동도 하셨습니다. 이게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외국인 정책을 가장 잘 펼쳐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원하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지방정부입니다. 최근에는 이민청을 유치할 장소도 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대학을 살리면서 이민청도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건립이 되고 이민청마저 우리 대학 내로 들어온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안산시는 영동고속도로 등 5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4호선과 수인선, GTX-C 등 6개의 전철이 운행 중이거나 개통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모두 충남이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충남이어야 할까요? 이 충남만의 강점과 또 유치해야 할 명분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남이 다른 경쟁 지역과 다른 점은 천안과 아산이 공동 유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선 3개 기초단체가 각기 유치 전에 뛰어들어 도가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어렵지만 충남은 도내에 경쟁지가 없어 도가 다른 시군 눈치 보일 것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치 희망 지역인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천안과 아산의 접경으로 어느 곳에 설립되더라도 두 도시 모두 유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과 아산은 범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각각 29만 명, 13만 5천여 명 등 모두 4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무기는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에 공공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적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이제 공공청사 이제 신축이라든가 신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서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외국인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지만 전체 도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6.2%로 가장 높습니다. 국토 한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입니다. 일단 천안은 국토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과의 연계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천안시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유일하게 공동 유치 카드를 꺼내든 충남 천안과 아산시. 과연 치열한 유치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민청 설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이민 정책은 어떤지, 또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 글로컬 다문화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부현 교수를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립이 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출입국 업무들이 사실 비자 관리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네. 체류 관리라고 하죠. 그 체류 관리를 법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청이 생긴다면 우리 이주민들, 들어온 다양한 외국인들을 좀 대상별로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고, 그 데이터화 시킨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좀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자료가 정책 개발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민 정책 그리고 출입국 정책이 좀 많이 늦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희
이민청이 사실은 빨랐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한 4.4% 이상의 외국인 체류 비율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곧 뭐 불법 미등록 체류자까지 한다면 근 5%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예. 또 유럽 같은 데는 과거부터 이제 식민지에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비자만 정말 체크하면서 법과 제도적인 잣대만 들이댔는데 좀 더 일찍 시작을 했다면 이 더 많은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국가나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이민 정책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민 그 체류 문제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 주민으로 살아가는 교육 뭐 아니면 복지 아니면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교육까지도 아우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지방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를 체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또 추세들은 일반 주민들까지 한국인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미국인 이분들이 함께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언어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그들의 문화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아우르면서 사실 이민 정책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네.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신설이 된다면 설립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으로 삶을 생각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러 부처들 간에 중앙정부 부처들 간에 그 안에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팀 아니면 연구팀 그리고 지방과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그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야지 사실 이민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통합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중앙 연결, 그다음에 부처 간의 연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교적인 문제로 국내외적인 네트워크까지도 해야 되는 게 이민청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청 신설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청의 입지와 유치 전에만 관심이 쏠려서 정작 핵심인 이민 정책은 등한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한국 생활 7년 차인 세르게이 씨. 충남도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유치한다는 소식에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Мы бы очень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открылась в Синчанге и помогала нам, приезжим и детя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бы очень были бы благодарны. 외국인들의 유치 서명 운동을 시작한 압둘 보시 씨. 그동안 한국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과 이민 관련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아산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통번역 관련해서 그리고 제일 큰 게 정보 전달, 원활하게 정보 전달이 된다면은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실 기관으로 될 거고. 출입국은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은 여가부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부가 맡는 등 전담 부처가 없는 만큼 출입국 이민 문제와 정책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예상되면서 지자체들마다 유치 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민청이 신설되는 위치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역할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비롯해서 이주민들이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정착해 왔는지까지도 함께 보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까지 함께 평가하면서 계속되는 인구 감소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 이민 정책도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